파트 1 어르신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5가지 흔한 음식을 절대 다시 데우지 마십시오. 이 음식들은 독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일상적인 주방 습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당신의 건강을 중독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남은 음식을 아무런 의심 없이 다시 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우리 몸을 해치는 유독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충격적인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울 때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독소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들은 단순히 위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중추신경계, 장내벽, 심지어 가장 중요한 뇌세포까지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파트 2 실제로 한 저명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먹는 한 가지 음식을 다시 데웠을 때 유해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독소의 수치가 무려 7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임상 연구에서는 단 한 번의 전자레인지 재가열 사이클 후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지표가 67%나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왜 뉴스나 공중파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는 것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거대 식품 산업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이 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99%의 어르신들이 이 목록의 이 번식품이 단 한 번의 재가열만으로 체내 염증 수치를 67%나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이 식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거의 매일 식탁에 오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파트 3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다시 데워서는 안 되는 5가지 흔한 음식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반대로 건강을 위해 반드시 올바르게 다시 데워야 하는 3가지 음식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경고와 권고는 실제 동료 검토, 피어 리뷰를 거친 공신력 있는 과학적 사실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아래 댓글로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또 어제 남은 저녁 식사를 몇 번이나 별 생각 없이 다시 데웠는지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각 개인에게 맞춤화된 건강 팁과 전문적인 조언으로 직접 답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4 5번째, 감자입니다. 첫 번째로 다룰 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그래서 더 무해해 보이는 채소인 감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으깬 감자, 구운 감자, 혹은 남은 감자조림이나 닭볶음탕 속의 감자를 수없이 다시 데워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리된 감자를 실온에 너무 오래 방치했다가 다시 데울 때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조리된 감자가 식으면서 실온에 방치되면 이것은 보툴리눔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클라스트리디엄 베철라이넘에게는 완벽한 번식지가 됩니다. 이것은 결코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유럽식품안전청 (EFSA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치명적인 보툴리눔 식중독 발병 사고의 주된 원인이 바로 부적절하게 보관된 감자였습니다. 모든 문제는 조리된 감자를 2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할 때 시작됩니다. 따뜻하고 습하며 영양이 풍부한 환경은 이 박테리아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라도 냉장고에 넣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손상은 발생한 뒤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성장 과정에서 강력한 신경독소를 생성하는데 이 독소는 끓이거나 데우는 정도의 열로는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감자를 다시 데울 때
여러분은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성된 독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제가열 과정이 오히려 휴면 상태였던 박테리아의 포자를 활성화시켜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품보호저널, 저널 오브 푸드 프로텍션의 한 연구는 실온에 단 4시간 방치된 감자 요리가 안전 섭취 한계치보다 무려 300배나 높은 박테리아 수치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자 관련 식중독의 증상으로는 심각한 복부 경련, 호흡곤란, 그리고 몇 주간 지속될 수 있는 전신 근육 약화 등이 있습니다. 이미 면역 체계가 약화된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증상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조리 후 1시간 이내에 즉시 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가 감자를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보관하는 것인데, 이는 보툴리눔균이 가장 좋아하는 무산소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드시 얕고 밀폐된 용기에 담아 3일 이내에 섭취하십시오. 만약 남은 감자를 꼭 먹어야 한다면 다시 데우지 말고 차가운 상태 그대로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혹은 아예 높은 열에서 완전히 새롭게 조리하는 감자전 등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즉시 먹을 만큼만 요리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감자는 어쨌든 더 많은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관 및 재가열 과정에서 쉽게 분해되는 비타민C와 칼륨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파트 5 네 번째, 버섯입니다. 우리의 위험 목록 다음 순서는 바로 버섯입니다. 이 섬세한 균류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훌륭한 식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데울 때는 건강을 해치는 불길한 존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식품정보위원회 BFIC는 버섯의 조리 후 매우 급속하게 분해되는 복합 단백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는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조리된 버섯을 다시 데울 때 이렇게 분해되고 변성된 단백질이 우리 소화기관에 심각한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심장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버섯의 세포 구조는 우리가 아는 어떤 채소와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버섯에는 높은 수준의 특수 단백질과 다양한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조리되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국제식품미생물학 저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푸드 마이크로바이올러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다시 데운 버섯에서는 갓 조리한 버섯과 비교했을 때 유해 화합물이 무려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가벼운 복통이나 메스꺼움에서부터 예측 불가능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까지 모든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위험한 이유는 특정 버섯 독소 및 변성 단백질이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의 심장내과 연구원들은 다시 데운 버섯에서 생성되는 특정 화합물이 불규칙한 심장 박동, 부정맥과 일시적인 혈압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평소 심장 관련 약물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이러한 상호작용은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60세 이상 참가자 500명을 장기간 추적 관찰했으며 그 결과 다시 데운 버섯 요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기 관련 문제 발생률이 40%나 더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버섯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은 조리한 즉시 그 자리에서 모두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보관해야 한다면 조리 후 30분 이내에 빠르게 냉각시켜 냉장 보관하고 24시간 이내에 차갑게 섭취해야 합니다. 조리된 버섯은 거의 모든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질되므로 절대 실온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신선한 버섯은 우리에게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비타민 D, 셀레늄,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한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버섯은 어르신들의 신경 건강과 인지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B12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귀한 식물성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신선한 버섯을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마늘과 함께 가볍게 볶아 즉시 즐기십시오. 만약 남은 음식이 있다면 샐러드에 차갑게 썰어 넣거나 차가운 수프, 가스파초 등에 갈아 넣어 드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파트 6 세 번째,
달고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닭고기라는 진정으로 위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닭고기는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단백질원이지만 잘못 취급하면 순식간에 박테리아의 거대한 증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과학저널, 저널 오브 푸드 사이언스은 다시 데운 닭고기에 대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닭고기를 조리한 다음 식히는 과정에서 닭고기의 단백질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것을 다시 데운다고 해서 원래의 신선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화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해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진짜 위험은 조리된 닭고기 표면에서 박테리아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식하는지에 있습니다. 식중독의 가장 흔한 주범 중 두 가지인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은 실온에서 단 20분마다 그 수가 정확히 2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USDA의 포괄적인 미생물 연구에 따르면 조리된 닭고기를 실온에 단 2시간 동안 방치했을 뿐인데 안전 한계치를 무려 1000% 결배,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박테리아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닭고기를 김이 날 정도로 뜨거운 온도로 다시 데운다고 해도 이 박테리아들이 증식 과정에서 이미 생성해 놓은 독소는 전부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그 결과는 특히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성인은 닭고기 관련 식중독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젊은 성인보다 자그마치 5배나 높습니다. 그 증상은 단순한 복통이나 설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탈수, 돌이킬 수 없는 신부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과 같은 혈류 감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존스 홉킨스, 잔즈 하프킨즈 대학 병원에서 실시한 한 대규모 연구는 어르신들의 1200건이 식중독 입원 사례를 추적했으며 그중 34%가 부적절하게 다시 데운 닭고기가 주된 원인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닭고기의 단백질 구성은 다시 데울 때마다 물리적으로 변하여 소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잠재적으로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저널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다시 데운 닭고기 단백질은 혈액 속의 염증 지표, CRP 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관절염이나 기타 만성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특히나 우려스러운 사항입니다. 닭고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조리 후 1시간 이내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빠른 냉각을 유도하기 위해 얕은 용기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닭고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관하지 마시고 먹을 만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보관하십시오. 냉장 보관된 닭고기는 최대 2일을 넘기지 말고 섭취하십시오. 만약 남은 닭고기를 꼭 먹어야 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샌드위치나 샐러드에 차갑게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신선한 닭고기의 영양학적 이점은 분명합니다. 고품질의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면역력에 중요한 셀레늄을 제공합니다. 안전을 지키면서 이러한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처음부터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는 적은 양을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한 신선한 닭고기를 요리할 때 로즈마리나 타임처럼 천연 항균 특성이 있는 허브로 양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트 7 두 번째, 밥입니다. 아마 이 항목이 거의 모든 분들을 가장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식탁을 책임지는 주식인 밥이 만약 여러분이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다면 다시 데울 때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밥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을 제대로 취급하지 않았을 때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있습니다. 조리된 밥에는 바실러스 세레우스, 버실러스 시리어스라는 박테리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의 무서운 점은 끓는 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포자, 스포어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밥이 다 되어서 식기 시작하면 특히 1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되면 살아남았던 포자들이 다시 깨어나 빠르게 증식하며 독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두 가지 유형의 고약한 독소를 생성합니다. 하나는 섭취 후 몇 시간 내에 심각한 구토를 유발하는 구토형 독소이고, 다른 하나는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고통스러운 설사를 유발하는 설사형 독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부분은 밥을 아무리 뜨겁게 다시 데워도 이 독소들은 전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볶음밥 증후군, 프라이드 라이스 신드롬이라는 의학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국제식품위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다시 데운 밥과 관련된 식중독 사례의 거의 89%가 조리된 밥을 냉장 보관하기 전에 2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했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생성하는 독소는 강력한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나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여러분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구토와 설사 같은 증상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급격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져 병원 입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서는 거의 군대와 같은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조리된 밥은 넓은 쟁반이나 평평한 접시에 펴서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식혀야 합니다. 깊은 밥솥이나 그릇에 그대로 담아두면 중심부까지 식는데 몇 시간이 걸려 매우 위험합니다. 밥을 식힌 후에는 즉시 냉장 보관하되 빠른 냉각을 위해 5cm, 약 2인치 이하의 두께로 얕은 용기에 나누어 담으십시오. 서빙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총 1시간 이상 밥을 실온에 두지 마십시오. 냉장 보관된 밥은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절대 2번 이상 다시 데우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한 접근 방식은 매번 즉시 먹을 만큼의 밥만 요리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밥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복합 탄수화물, 비타민 B군, 그리고 망간과 셀레늄 같은 필수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특히 현미는 소화 건강을 지원하는 풍부한 섬유질과 영양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만약 남은 밥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샐러드에 차갑게 섞어 먹거나 혹은 높은 열로 지속적으로 저어주며 새롭게 조리하는 볶음밥 찌때도 밥은 반드시 냉장 보관된 것을 사용해야 함. 이 그나마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금치 및 기타 잎채소입니다. 우리의 위험 목록 대망의 1위는 가장 예상치 못한 주범이 차지했습니다. 바로 시금치와 케일, 비트잎 같은 기타 잎채소입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을 위해 더 많이 먹으라고 들어왔던 이 영양의 보고들이 다시 데우는 순간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 없는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유럽식품안전청 (FSA)은 유럽 대륙 전역에서 시금치를 다시 데워 먹고 발생한 여러 건의 중독 사고가 보고된 후 공식적으로 시금치를 다시 데우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잎채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질산염 (9H의) 높은 함량에 있습니다. 질산염 자체는 무해하지만 시금치를 조리한 다음 식히는 과정에서 특정 박테리아가 이 무해한 질산염을 아질산염 (나일라이츠)이라는 위험한 물질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금치를 다시 데우는 과정에서 이 아질산염이 니트로사민 (닌나서미네즈)이라는 강력한 화합물로 변형됩니다. 니트로사민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발암 추정 물질 그룹 EA로 공식 분류한 물질입니다. 농업 및 식품화학 저널 오브 에그리컬처럴 앤드 푸드 케미스트리에 게재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다시 데운 시금치는 갓 조리한 시금치보다 무려 300배나 높은 수치의 니트로사민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특히나 더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니트로사민은 단순히 암 위험을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 헤모글로빈을 심각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한 연구는 65세 이상 성인 1,500명을 추적 관찰했으며 그 결과 다시 데운 잎채소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중 산소 포화도 수치가 현저히 낮고 만성적인 숨가쁨 증상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해당 그룹에서 혈액이 조직에 산소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상태인 메트헤모글로비혈증, 메트히모글라버니미어,
발병률이 45%나 더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령자의 소화 시스템은 특히 이러한 아질산염 중독에 매우 취약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피부가 푸른빛을 띠거나 심박수가 빨라지고 극심한 피로감, 그리고 원인 모를 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종종 다른 노화 관련 질환으로 쉽게 오인될 수 있습니다. 영양저널, 저널 오브 눌리션은 자신들의 식단에서 다시 데운 잎채소를 완전히 제거한 어르신들이 단 4주 만에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고 인지 기능까지 개선되었다는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리된 시금치를 보관하려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보관해야 한다면 조리 직후 얼음물에 담가 급속 냉각시킨 후 즉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조리된 시금치는 절대 24시간 이상 보관하지 마시고 그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 다시 데우지 마십시오. 남은 조리된 시금치를 섭취하는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은 스무디에 차갑게 갈아 넣거나 차가운 샐러드에 섞어 먹는 것뿐입니다. 신선한 시금치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놀라운 영양학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필수 미네랄인 철분,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비타민 K와 A, 그리고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루테인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극대화하려면 신선한 시금치를 살짝 쪄서 즉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소는 시금치가 갓 조리되었을 때 그 생체 이용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 레몬즙을 살짝 짜서 곁들이면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트 8자, 이제 모든 것을 뒤집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일부 음식이 다시 데울 때 치명적으로 위험해지는 반면 어떤 음식들은 반대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저하게 다시 데워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항상 철저히 다시 데워야 할 3가지 음식을 공개합니다. 반드시 데워야 할 음식 샵3. 돼지고기 날것이거나 덜 익은 돼지고기에는 선모충증, 트리커노시스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기생충인 트리키넬라 스피랄리스, 트리키넬러 스피럴리스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 위생적인 사육 방식 덕분에 이 위험은 극적으로 줄어들었지만 CDC는 여전히 매년 이 기생충 감염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식품보호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내부 온도가 145디그리 파렌하이트, 약 63디그리 셀시어스에 도달하도록 충분히 다시 데우지 않은 돼지고기 제품 샘플의 15%에서 여전히 생존 가능한 기생충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돼지고기 요리의 경우 다시 데우는 것은 단순히 맛을 위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흥미롭게도 돼지고기의 단백질 구조는 적절하게 다시 데울 때 실제로는 소화하기 더 쉬워집니다. USDA 육류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165디그리 파렌하이트, 약 74디그리 셀시어스로 철저히 다시 데우면 차갑게 먹을 때보다 단백질 소화율이 23%나 증가했습니다. 핵심은 돼지고기를 골고루 그리고 철저하게 다시 데우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안전한 온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고기용 온도계를 사용하십시오. 고른 열 분배를 위해 두꺼운 조각은 다시 데우기 전에 미리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을 불균일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다시 데우는 동안 자주 저어주고 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325디그리 파렌하이트, 약 163디그리 셀시어스, 로 예열된 일반 오븐에서 약간의 물이나 육수를 추가한 덮인 접시에 담아 천천히 다시 데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데워야 할 음식 샵2. 고기나 채소가 든 남은 스프는 남은 음식을 처리하기에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프에 고기, 곡물 또는 채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매번 올바른 방법으로 철저히 다시 데워야 합니다. 위험은 수프가 종종 커다란 냄비나 용기에 한꺼번에 보관되어 불균일하게 식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수프 냄비를 냉장고나 냉동고에 직접 넣으면 바깥쪽은 빨리 식을 수 있지만 냄비의 가장 중심부는 몇 시간 동안 박테리아가 성장하기 가장 좋아하는 위험 온도 구간 4디그리 셀시어스 60디그리 셀시어스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리스티리어 마너시터진즈, 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클라스트리디엄 퍼프린전즈
와 같은 유해한 박테리아가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박테리아는 면역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린 고령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노인 감염병 저널 오브 제리액릭 인펙셔스 디지즈의 한 임상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매개 질병으로 입원한 어르신의 34%가 증상이 나타나기 48시간 이내에 부적절하게 식히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다시 데운 수프를 섭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증상은 종종 복통, 발열을 동반하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의식 혼란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수프는 만약 감자, 쌀 또는 파스타와 같은 전분질을 포함하고 있다면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보관 과정에서 미세하게 발효될 수 있으며 이는 가스를 생성하는 화합물을 만들어 위장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수프를 얕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많은 양은 냉장 보관하기 전에 반드시 작은 용기에 여러 개로 나누어 담는 것입니다. 다시 데울 때는 절대 전자레인지에서 짧게 또는 낮은 전력으로 데우지 마십시오. 반드시 차가운 부분이 남게 됩니다. 대신 스토브 위에서 냄비를 사용하고 수프 전체가 팔팔 끓는 상태, 롤링 보일에 도달한 후 최소 1분 이상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모든 부분이 안전한 온도에 도달하고 잠재적인 모든 병원균이 확실하게 파괴됩니다. 또한 이 과정은 수프를 그토록 영양가 있게 만드는 깊은 풍미와 질감을 복원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수프를 적절히 다시 데우면 뼈 국물의 콜라겐부터 채소의 각종 비타민, 그리고 수분 공급과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전해질에 이르기까지 그 안의 모든 영양소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데워야 할 음식 샤번. 다진 고기 요리. 우리가 반드시 다시 데워야 할 목록의 최상위에는 다진 고기가 포함된 모든 요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쇄, 그라인딩 과정은 박테리아가 표면에만 머무는 통 고기, 절단육, 스테이크 등 과는 달리 고기 전체의 박테리아를 골고루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FDA의 포괄적인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이상 보관된 다진 고기 요리, 미트볼, 미트소스 등에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고온 제가열이 필요한 수준의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쇄 과정에서 노출되는 압도적인 표면적은 곧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오염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식품보호협회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 포 푸드 프로텍션의 연구에 따르면 다진 쇠고기 요리를 실온에 단 30분 동안 방치했을 뿐인데 박테리아 수가 그램, 당 100만 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면역체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특히 다진 고기는 병원성 대장균 이콜라이 557, H7의 주요 매개체이며 이 균은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신부전, 용혈성 요독 증후군, HUS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진 고기를 적절히 다시 데우려면 요리 전체의 내부 온도가 165°C 파렌하이트, 약 74°C 에 도달해야 합니다. 식품보호저널은 다진 고기 요리를 전자레인지에서 다시 데우는 동안 매 1분마다 저어주는 것이 치명적인 차가운 부분, 콜드 스파츠를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어주는 것이 고른 열 분배와 완전한 박테리아 제거를 보장합니다. 미트로프나 햄버거 스테이크, 떡갈비와 같은 요리의 경우 다시 데우기 전에 미리 조각으로 슬라이스하면 중심부가 안전한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담보로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매일같이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던 음식으로 인해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식이야말로 여러분의 주방에 숨어있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오늘 얻은 이 정보가 말 그대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십시오. 지금 나누는 5분의 대화가 응급실 방문이나 병원 입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음식을 다루고 최신 건강 정보를 숙지하며 특히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우는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심각하게 앓는 것보다 지금 당장 과도할 정도로 조심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남은 음식을 먹고 속이 불편하거나 배탈이 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